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사 제126회 토목 시공길사 종목의 서술 4교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문제 읽어보면서 난이도 체크하겠습니다. 1번 철근 콘크리트 3경관 연속교의 시공계획 및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번 하천 제방의 종류와 제방의 붕괴 원인 및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번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성질과 워커빌리티 향상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4번 노천에서 암 발파 공법의 종류와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5번 미고결 저토피 터널 시공시 지표 침하의 원인과 저감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마지막 6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26회) 서술 4교시의 1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3경관 연속교의 시공계획 및 시공시 유의사항입니다. 시공계획이라는 첫 번째 문제, 시공시 유의사항이라는 두 번째 문제이고 1번과 2번이 어느 정도 내용이 겹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문제 유형은 상당히 일반적이어서 잘 써도 득점이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철근 콘크리트 3경관 연속교의 시공계획 물어본 첫 번째 문제를 썼고요. 세 번째 페이지 중간 지점. 대제목 3번은 철근 콘크리트 3경관 연속교 시공시 유의사항. 마지막 4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하였습니다. 개요 부분 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3경관 연속교는 구조물의 가설 위치 사이에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후 프리스트레싱 작업으로 교량을 가설하는 방법으로 시공합니다. 쓸 내용이 많으니까 개요 부분은 전제 조건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겠습니다. 대제목 2번은 연속교의 시공계획 물어본 첫 번째 문제이고요. 동굴아빠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합니다.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계획, 두 번째는 콘크리트 타설 계획, 세 번째는 시공이음 처리 계획, 네 번째는 마무리 계획, 다섯 번째는 양생 계획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타설 순서 계획입니다. 타설 순서는 평방향 타설인데 우측 개요도를 보시면 바닥을 1번, 그리고 복부 쪽에 웹을 2번, 마지막 상부 슬라브를 3번 이렇게 타설 순서를 계획합니다. 이어서 소제목 2번. 자, 이 내용이 빠졌는데 소제목 2번. 수직 방향 타설은 개요도를 보겠습니다. 정 모멘트가 걸리는 제일 가운데를 먼저 치고 그 양측 정 모멘트가 걸리는 부분, 그리고 부 모멘트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의 중간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부분을 타설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제목 2번의 타설 계획입니다. 재료 분리 방지, 높이는 최소로 유지, 그리고 타설 시 철근 및 거푸집 등의 변형 방지, 밀실 충전, 진동계 삽입 간격은 50cm 이내,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아는 만큼 써줍니다. 이어서 중제목 3번은 시공이음인데 수평이음의 설치 부분입니다. 설치 부분은 이렇게 개요도와 함께 강도 영향이 작은 이렇게 수평면 사이에 설치합니다. 그런 내용을 써주시고요. 수직이음도 개요도와 처리 계획 내용을 써줍니다. 이어서 4번은 마무리 계획이고요. 수직 조인트 이음 부위에 대한 마무리 계획, 평탄하게 다지고 중앙 부위는 약간 높여서 마무리한다. 이런 내용도 써줍니다. 우측 페이지의 양생 계획이고요. 습임 보양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좋은 내용들을 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은 시공시 유의사항입니다. 앞서 시공 계획에서 시공시 유의사항과 내용이 많이 겹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량에 맞춰 써줍니다. 첫 번째는 기초 지반 처리, 두 번째는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및 해체 부분, 세 번째는 콘크리트 품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써줍니다. 대제목 4번의 결론 봅니다. 연속교 시공 시 하부 안전조치를 기본으로 해서 고소작업에 의한 근로자 추락,
장비 충돌 및 협착 등에 대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라고 안전 분야까지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결론을 써줍니다. 결론 두 번째, 특히 거푸집의 안정성 확보, 타설 순서 및 방법, 2차 응력 등에 의한 균열 방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시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126회 서술 4교시의 2번입니다. 하천 제방의 종류와 제방의 붕괴 원인 및 방지 대책, 이렇게 세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제목 1번 개요. 하천 제방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본제, 부제, 놀뚝 등으로 분류되고 그 외에는 대규격 제방 등이 있습니다. 하천 제방의 붕괴 원인은 크게 일반적 또는 역학적 원인과 제방 누수 또는 침투 원인과 활동 및 침하로 구분됩니다. 하천 제방의 붕괴 방지 대책으로는 재단 단면 확대, 지방 개량, 다짐 시공 철저 등의 방법이 유효합니다. 대제목 2번 하천 제방의 종류, 물어본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천 제방에 대한 개요도와 개요에서 언급했듯이 본제가 뭔지, 부제가 뭔지, 놀뚝이 뭔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써줍니다. 우측 페이지의 대제목 3번 하천 제방의 붕괴 원인이고요. 내용을 대제목 3번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제방의 붕괴 원인은 대표적 개요도와 그 내용을 쓰는데 일반적 원인과 제방 누수 또는 침투 원인과 활동 및 침하로 구분합니다. 일반적 원인은 원류라든지 쇄골 그리고 침투수에 의한 원인, 그러한 내용들을 써주시고요. 제방 누수 원인은 제체와 기초 지반을 구분해서 원인을 써줍니다. 활동 및 침하 부분은 수위 조건에 따른 부분, 그리고 탄성 침하와 안밀 침하, 그리고 하중 제하에 의한 측방 유동 등의 내용을 써줍니다. 우측 페이지 대제목 4번 하천 제방의 붕괴 방지 대책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표 개요도를 하나 그려주시고 얘 같은 경우는 아이템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써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붕괴 원인과 형태가 너무 비슷하면 좀 그러니까 나열식으로 써준 답안 사례가 됩니다. 제방 단면의 확대, 다짐 시공 철저, 기초 지반 개량, 차수벽 또는 지수벽 설치, 성토 재료 사용, 블랭킷 시공, 배수층, 앞성토, 수제 설치 등 아는 만큼 써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마지막 5번 결론으로 쓰고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126회 서술 4교시의 3번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과 워커빌리티 향상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그리고 워커빌리티 향상 대책인데 워커빌리티를 향상하기 위한 대책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에 일부 포함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는 문제입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워커빌리티, 성형성, 마감성, 압송성 등의 성질을 가져야 하고 워커빌리티를 포함한 콘크리트의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재료 배합 설계와 시공 환경을 관리해야 됩니다. 대제목 2번 콘크리트의 응력 및 경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응력이 아니고 응결입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결 및 경화 과정에 대한 예쁜 그래프와 그리고 유도기, 가속기, 감속기에 대한 내용을 써주고 이어서 대제목 3번은 응결의 영향 요인으로서 설계, 재료, 배합, 시공, 기타 등을 써서 지금 대제목 2번과 3번은 앞서 오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한 엑스트라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응결의 영향 요인 이런 부분도 워커빌리티의 향상 요인이다 이렇게 봐주셔도 됩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과 워커빌리티 향상 대책입니다. 중제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번은 워커빌리티, 시공연도이고요. 2번은 컨시스턴시, 반죽 질기. 우측 페이지 3번 컴팩티빌리티, 다짐성이고요. 4번은 펌프어빌리티, 압송성. 그리고 5번은 플라스티시티, 성형성. 6번은 피니시어빌리티, 마감성. 7번은 모빌리티, 유동성이고요. 8번은 비스코스티, 점성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워커빌리티의 개요. 2번은 측정 방법. 3번은 워커빌리티 앤 컨시스턴시 영향 요소 또는 이 부분이 향상 대책이 됩니다. 향상 대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료와 배합, 시공 부분으로 이렇게 써줍니다. 뒷부분 쓸 게 많기 때문에 워커빌리티 향상 대책은 이렇게 작게 가져갔구나 봐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컨시스턴시, 개요와 선정 요인 등에 대해서 써주고요. 이어서 다짐성 부분, 개요와 특징, 압속성 마찬가지로 성형성, 마감성, 유동성, 점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써줍니다. 마지막 대제목 3번의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지금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부분에서 워커빌리티와 그리고 성형성, 마감성 부분을 조금 더 비중 있게 쓰시고 워커빌리티의 향상 대책을 조금 비중 있게 쓰셔도 좋은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126회) 서술 4교시의 4번입니다. 노천에서 안발파 공법의 종류와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선 노천이라는 것은 사방이 열려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노천탕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안발파 공법의 종류 첫 번째 문제, 시공시 유의사항 두 번째 문제 물어봤네요. 대제목 1번은 개요입니다. 노천에서의 안발파 공법은 지발당, 장향량 등을 기준으로 해서 6가지 타입의 종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기술하겠습니다 라는 내용도 됩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은 노천에서 안발파의 업무 흐름도 이렇게 플로차트 형태로 실시 설계 단계와 시공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러한 부분은 굳이 노천이 아니더라도 안발파 부분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차트이고요. 공통 아이템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은 노천에서 안발파 공법의 종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타입 1, 2, 3, 4, 5, 6가 있고요. 발파 공법, 공당 파쇄량, 지발당 장향량, 주 사용 폭약, 천공 깊이와 간격, 그리고 최소 저항선에 대해서 표 형태로 핵심 내용을 써주고 그 타입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 부분은 동그라파가 자료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이 됐고요. 시험장에서 모르셨지만 어떻게든 써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이 부분은 제어발파 공부하셨던 부분을 써주시면 됩니다. 우측 페이지 대제목 4번 노천에서 안발파 공법 시공시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발파 전 사전조사, 두 번째는 시험 발파, 세 번째는 시공 및 계측관리 자료 수집의 내용을 안발파 공법 때 학습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사전조사 내용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사례입니다. (126회) 서술 4교시의 5번입니다. 미고결 저토피 터널 시공 시 지표 침하 원인과 저감 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입니다. 우선 미고결 지반이라는 것은 흙이 다짐 및 고결 작용의 석화 과정에 있는 상태로서 공학적 특성이 불량합니다. 우리가 설계 시공 시 마주하는 풍화암과 연암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봐주셔도 됩니다. 개요 2번 저토피 터널 시공 시 지지력 부족, 소성 영역 증가, 막장 자립성 부족 등으로 지표 침하가 발생합니다. 물어본 첫 번째 문제에 대한 개요입니다. 개요 3번 지표 침하 저감 대책으로는 굴착공법 변경, 보강공법 시행 및 시공시 계측관리 등이 유효하다. 물어본 두 번째 문제입니다. 대제목 2번 미고결 저토피 터널 시공 시 지표 침하 원인 물어본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반 침하의 원인을 개요도와 상세 내용을 써줍니다. 두 번째는 지반 침하의 관계 인자 부분 그리고 지표 침하의 범위와 침하량을 예측하는 방법 사실 이 부분은 설계 분야의 엑스트라라고 보시면 되고 침하 원인에 대해서 써줍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 미고결 저토피 터널 시공 시 지표 침하의 저감 대책 물어본 두 번째 문제이고요.
동그라빠는 크게 나튼 공법 적용시와 실드 공법, 기계 굴착 공법 적용시로 구분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나튼 터널에서는 굴착 공법을 전단면에서 분할 굴착으로, 그리고 보강 공법을 이렇게 수행하는 방향으로 저감 대책을 잡았고요. 두 번째, 실드 공법은 지표면의 치마 형상 묘식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어서는 지표면 치마 종류 및 치마 방지 대책이라고 해서 이 모식도에서 보여줬던 막장전 치마, 테일보이드 치마, 후속 치마에 대한 내용과 치마 방지 대책을 써주었습니다. 마지막 대제목 4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126회 4교시의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법 제1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법 2조에 의해서 서술합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정의와 처벌 기준 등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물어본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 의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법 제4조이고요. 물어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와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의무사항을 써줍니다. 자, 요렇게만 쓰고 답을 마무리하기가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주요 내용을 같이 써줍니다. 대제목 4번은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흐름도. 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엑스트라이고요. 아니면 본문 내용으로 이렇게 같이 써주셔도 좋습니다. 우측 페이지 5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주요 의무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계획의 수립 및 이행, 두 번째는 인력 확보, 세 번째는 예산 확보, 네 번째는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여섯 번째는 이행점검 및 개선 조치, 여섯 번째는 도급 용역 위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부분. 자, 이 부분까지 엑스트라를 써주고 답안을 완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26회 서술 4교시까지 강평을 마쳤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합격과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